안녕하세요. 김 실장의 운동교실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현재 여러분들이 평범하게 접할 수 있는 다이어트의 방법들의 종류와 원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들이 과거에도 있어왔고 지금도 있어요.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메인 방법과 보조적인 방법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메인 방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적당한 식이요법과 규칙적인 운동이 되겠죠. 그 외에 보조적인 방법에는 기기를 이용한 다이어트, 약품, 식품, 주사 같은 다양한 방법들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많은 다이어트 방법들의 작용에 따른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지방을 분해하거나 연소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들과 간접적으로 지방 연소를 도와주는 효과를 일으키는 두 가지의 작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직접 작용하는 방법은 크게 운동이죠. 운동은 직접 근육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칼로리를 소모하는 거고요. PCC 주사와 지방 흡입은 실제적으로 지방을 제거하거나 태우는 약품이죠. 간접 작용하는 것은 우리가 따뜻하게 해서 몸의 혈액순환을 높여 땀을 흘리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칼로리 소모를 높이고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혹은 약의 도움으로 식욕을 억제시켜서 안 먹는 거죠. 안 먹어서, 혹은 먹은 칼로리가 흡수가 안 되게 방해하는, 그래서 살이 찌지 않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조금씩 자세하게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기를 이용한 다이어트입니다. 사진에서 보이시는 건 아디포 70D라고 적혀 있죠. 고주파 장비예요. 대표적인 고주파 장비. 마사지샵 같은 데서, 피부관리센터에서, 혹은 한의원이나 정형외과 같은 병원에서도 지방을 태우거나 통증을 줄이는 용도로 많이 쓰는데요. 이 고주파로 지방을 분해하겠다는 원리는 결국엔 열입니다. 열. 몸속까지 따뜻하게 전기를, 고주파를 통과시켜서 열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러면 그 열에 의해서 체온이 올라가겠죠. 체온이 올라가면서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그 때문에 땀이나 혹은 여러가지 신진대사가 높아지면서 칼로리 소모를 증가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마이크로 적외선이나 아니면 돌이나 옥을 이용한 마사지 같은 기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접적으로 열을 이용해서 칼로리를 더 소모하는 방법이 다이어트에 정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 걸까요? 만약 같은 시간을 30분 동안 고주파를 받는 것과 30분 동안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 둘 중에 같은 동일 조건에서 칼로리 소모가 얼마가 차이가 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 연구 결과들은 거의 없습니다. 장기간 조금 해서 얼마가 빠졌다라는 대략적인 보고서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같은 조건에서 이것만 했을 경우에 정말 하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지방 제거 혹은 지방 소모 효과가 있는지,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지, 이것이 과연 스스로 하는 운동이나 다른 방법들과 비교하는 데이터가 사실상은 너무 없어요. 너무 없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가만히 누워서 따뜻하게 했을 때 증가하는 대사량보다 숨을 헉헉거리면서 달리기를 하거나 운동을 했을 때 소모하는 대사량, 증가하는 대사량의 차이는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현저하게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가 한약을 이용한 다이어트예요. 한약을 먹어서 살을 빼겠다? 다이어트를 하겠다? 과연 그 원리가 어떻게 될까요? 체질에 맞는 약재를 이용해 신진대사 기능을 촉진해서 노폐물이 더 원활히 배출되게 도와주며 기혈의 순환을 원활히 하고 식욕을 억제하도록 도와주며 요요를 방지하고 입맛을 변화시키고 위가 줄어들고 기타 약재의 내성을 완화시켜 체지방을 연소시키고 포만감을 주고,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한 한약 다이어트 광고에 있는 내용이에요. 설명만 들어도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약이 있는 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말로만 된다면 정말 이건 불로초를 능가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핵심이 뭘까요? 한약 다이어트의 핵심. 이것은 내 체질에 맞는 약재를 이용해서, 그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을 모아준다는 거죠, 결국. 그 약의 성분. 그럼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만약에 보통 평균 성인 여성의 1일 소모 칼로리가 약 1600칼로리 정도가 돼요.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1600칼로리를 하루에 소모하는 여성이 일정 기간 동안 한약을 복용한다고 합시다. 뭐 하루에 3번,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복용한다고 했을 때 과연 체지방이 얼마나 감소할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교해서 한약 하나만으로 변인을 주는 거죠. 이런 논문 혹시 보셨나요? 있으면 저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이런 데이터가 사실상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도와준다는데 과연 그럼 얼마나 도와주느냐? 찾기가 어렵고요. 또 하나는 식욕 억제 효과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즉 식욕 억제를 도와주는 한약재에 있는 성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식욕 억제예요. 결국엔 내 의지대로 내가 먹는 걸 조절을 못하니까 외부의 약물을 이용해서 덜 먹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굳이 인위적인 약물을 과도하게 막 많이 자주 그것도 오랫동안 섭취해가면서까지 과연 굶으셔야겠습니까?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굳이 약 안 먹고도 굶을 수 있잖아요. 그죠? 식욕 억제가 그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또한 지나치게 한 성분을 과도하게 흡수했을 때 체내에서 어떤 부작용이나 반응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보고가 또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정성이 그렇게 막 확실하게 검증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을 평생 먹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보통 몇 달 먹고 안 먹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약을 안 먹는 기간에 식욕 억제는 누가 해주나요? 이제 약을 안 먹는데. 그러면 다시 또 먹어서 살이 찌겠네요? 이게 정말 다이어트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양약 다이어트예요. 양약 다이어트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